당신의 이름과 직업을 포함해 스스로 자기소개를 해본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10여 년 동안 연극과 뮤지컬을 해온 무대 배우, 최근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출연한 배우 전미도입니다. 진짜 의사는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멜론에서는 당신을 멜론 1위 가수라고 부른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본인의 여러 직업 가운데 멜론 1위 가수도 포함된 걸 축하드려요. 멜론 1위 가수가 되신 소감은? 사실 가수가 아니라서 1위를 했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잘 몰랐는데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최근에 더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신기해요. 몇 주째 멜론 차트에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가 랭크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드라마의 힘이 크겠죠. 극 중에 익준이가 마음을 담아 불러서 이 곡이 사랑받는 거 아닐까요? 조금 덧붙이면 극 중에 음치였던 송아가 멀쩡하게 불러서 우리가 채송아를 이렇게나 사랑하게 된 이유, 한동안 채송아로 살았던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송아는 그런 우리가 좀 되고 싶은 이상향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매력이 있어서 더욱 사랑받았던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이유로 송아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동안 연극과 뮤지컬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엔 드라마와 드라마 속 노래로 더 많은 분께 찐사랑 받고 있습니다. 무대 위를 넘어 화면 안에서의 전미도에게 많은 사랑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직접 듣고 싶어요. 사실 공연을 통해서 만나는 팬분들은 공연 끝나고 극장 앞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는 팬분들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굉장히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답을 못 해드려서 사실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오늘 음악에 출연한 본인에게 오늘이란? 오늘. 와, 내가 멜론에 오다니. 하루하루가 기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배우 전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멜론에서는 저를 멜론 차트 1위 가수라고 부르시기도 한다지만 저는 무대와 화면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멜론 스테이션에서 뮤지션뿐만 아니라 저처럼 배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곳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오늘 음악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오늘의 전미도와 전미도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된다고 하던데 오늘은 오늘의 전미도란 배우, 전미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충분히 나누고 우리 더 친밀해지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해요. 자, 여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쭉 정리해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질문들을 보면서 전미도란 어떤 배우인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네요.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때 계기와 결심, 그때는 언제였고 또 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저 인터뷰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성극을 보게 되면서 그 무대 연기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때는 그게 뭐 연극 배우인지 뮤지컬 배우인지 이런 개념이 없었어서 그냥 배우면 다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탤런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무대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으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용기를 내서 연극영화과에 지망하게 돼서 배우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배우의 길로 접어든 과정 궁금해요까지 제가 다 답변을 한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은 전미도 배우는 지난 2006년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로 데뷔한 뒤 연극 신의 아그네스로 대한민국 연극 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 음악 센스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고 이어 뭐 지금 여기 많은 작품이 있는데 영웅, 닥터집하고 번지점프를 하다, 벚꽃동산, 로미오와 줄리엣, 맨오브라 만차, 스위니 토드 등 여러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미도가 생각하는 뮤지컬 배우의 매력이라면 사실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도 마찬가지고 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꼽자면 아무래도 관객분들이랑 아주 가까이서 만난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라이브로 한다는 것과 그리고 현장성이 있어서 공연은 사실 관객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날의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연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더 에너지틱한 공연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런 전미도가 드라마 마더에 이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화면으로 대중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드라마 첫 주연작이었는데 종영 소감을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5글자, 또 본다, 야후. 이게 사실은 저희 5명이 다 드라마 종영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어서 좋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시즌제여서 다음이 또 있다라는 사실이 저희한테 엄청나게 큰 안도감을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다 약간 우울했을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 굉장히 큰 의미예요. 네. 5번째 질문. 나 배우하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라면? 아무래도 그 보시는 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거나 제가 하는 연기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갖거나 좋은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 주실 때, 또는 무대에서는 관객분들이 박수 쳐 주실 때, 그럴 때 배우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죠. 자, 6번째. 드라마 스리생에서 채송화는 음치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배우에게 음치 연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뮤지컬 배우분도 한번 음치 연기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하는 사람은 발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발성을 벗어나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좀 막 장난스럽게 놀기도 했고, 동료들이랑 그렇게 서 했는데, 다른 배우분들은 어떻게, 진짜 노래, 옥주현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자, 7번. 드라마 안에서 99학번 대학 동기들과 밴드를 결성하고 직접 연주까지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 그룹 이름이 있죠. 미도와 파라솔. 이 그룹의 실제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이게 저희 5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장난스럽게 우리 그룹 이름을 만들자 얘기가 나오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 4분이 이제 저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제 이름이랑 관련된 어떤 이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이름에 미도라는 음계가 나오다 보니까, 뭐 처음엔 뭐 미도니까 레솔라 뭐 이렇게 다른 음계들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파라솔로 결정이 됐어요. 8번째. 미도와 파라솔에서 직접 베이스를 연주한 소감은요? 직접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원스라는 뮤지컬 공연할 때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공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배워서 공연 때만 연주를 했는데 그 곡 말고는 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베이스가 똑같아요. 전혀 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시작을 했고,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곡 말고는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 근데 이 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악기에 대한 좀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돼서 피아노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정말 좀 제대로 배워서 다른 곡들도 좀 멋들어지게 연주를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9번째. 직접 참여한 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는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드라마가 종영된 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 멜론에서 단독 공개하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녹음 비하인드가 있다면요? 사실은 녹음하면서 사실 좀 자신이 없었어요. 이 노래가 워낙 그 신효범 선배님의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신 분의 곡이기도 하고, 이 곡이 쉬운 듯 하지만 또 노래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워낙 그 아로아로 당시에는
정석 오빠 노래가 음원을 막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노래도 1위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번째, 극중 최송화는 남다른 먹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평소 전미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즐겨 먹는 음식 종류는요? 저는 음식을 좀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뭐든지 좀 다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바다에서 나는 거, 뭐 생선이라든지 그 해산물, 갑각류 이런 종류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11번째, 무대 위와 촬영에 장시간 임하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의 체력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제가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민망한 게 저는 부지런한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자기 관리하고 그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별것 아닌 일에도 좀 몸이 빨리 피로해지고 쉽게 지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고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회복이 빨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공연할 때는 그 막 두세 시간 막 에너지를 쏟고 나서 11시, 12시에 끝나면 배가 너무 고파서 야식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30대 후반이 지나가고 나니까 몸이 20대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죠. 네. 12번째, 드라마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 도재학 역의 정문성과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두 분의 케미 점수를 매겨본다면요? 드라마에서 사실 호흡을 많이 못 맞춰서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이어서 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어제까지도 같이 연습하다 왔는데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케미 점수는 저는 한 99.8 주고 싶어요. 100%면 안 될 것 같아서 99.8. 0.2% 모자란 게 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13번째. 그럼 곧 찾아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주세요. 이거 짧게 어려운데. 우선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시상식에서 프로듀서상, 작품상, 작가, 작곡가상,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다수의 상을 받은 재미가 보장된 작품이고요. 내용은 미래에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헬퍼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들이 버전이 계속 출시되면서 구형의 헬퍼봇들이 어떤 아파트에 버려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두 로봇이 우연치 않게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러는 두 로봇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더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봐주세요. 6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피켓팅이 예상되니까 열심히 클릭해 주셔서 공연 보러 와주세요. 자, 14번째.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라 시상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사실 전미도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배우입니다.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라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제가 그 초반에 그 제 소개도 있었는데 제가 그 연극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인상 후보에 올랐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그 신인상에 올라서
백상예술대상 그 자리에 제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너무 영화나 TV에서 보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제가 연예인으로서는 아직 신인이다 보니 다른 연예인분들을 보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15번째. 팬들이 전미도를 부르는 별명으로는 미도링, 뱁새 등이 있잖아요. 팬들에게 들었던 별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혹은 본인의 마음에 드는 별명, 애칭, 이유는? 저는 사실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이 애칭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뭐 미도링, 미도찡, 뱁새 심지어 야망 뱁새까지 뭔가 이 애칭에 귀여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별명들 다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야망 뱁새겠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드립니다. 16번째. 정말 바쁜 요즘을 보내고 계실 텐데 가장 최근 스케줄이 없는 하루가 있었나요? 또 스케줄이 없는 날 전미도가 잠에서 깨 일어나는 시간과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최근에 연습이 없어서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근데 역시나 저희 창작진들 중에 한 명이 생일이 있어서 만나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결국은 또 작품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저 스케줄 없을 때 일어나서는 저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화장실에 가서 치약을 짜서 이렇게 칫솔을 물고 거실로 나가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바로 옆에 저희 어쩌면 해피엔딩 CD가 꽂혀 있는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 스피커 온을 딱 누르면 해피엔딩 노래가 이제 1번부터 쫙 나와요. 그 노래를 틀어놓고 강아지 오줌 똥오줌 산 거 치우고 뭐 어제 못한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하고 빨래할 게 있으면 빨래를 돌리고 이렇게 거의 집안 청소를 이렇게 한번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를 진짜 닦으려고 할 때 치약 때문에 입이 너무 아파요. 17번. 일상 속 전미도의 취향도 궁금해요.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2020년. 그렇다면 전미도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골라 먹을 아이스크림 맛은? 올해가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나 보죠? 큰일 났네. 저는 사실 찬 음식을 안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정말 더울 때는 수박 맛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수박 조각으로 생긴 그 아이스크림과 상어와 비슷한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18번째. 수리생을 제외하고 지금 시점으로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본 TV 프로그램은 뭔가요? 사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드라마도 사실 잘 안 봤었는데 수리생 때문에 이렇게 밀린 드라마들을 열심히 봤었어요. 근데 요즘에 TV는 요즘 한강희 씨 때문에 놀면 뭐하니를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게 제일 좋아서 웃긴 게 제일 좋아요. 개그맨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19번째.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첫 촬영을 앞두고 있는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이 질문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도야, 기대해라.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넌 최고야. 이거를 첫 촬영 때 정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탁 해서 촬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자, 20번째.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영 전후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요? 역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욕심을 버리고 힘을 빼야 된다. 제가 연기하면서 진짜 느끼는 건데 연기하면서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운동도 힘을 빼야 진짜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뭐 그런 완급 조절이 있나 봐요. 근데 좀 일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드라마를 통해서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모든 것에는 힘을 빼는 게 관건이다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21번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종영하고 어쩌면 해피엔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전미도가 가장 빠져있는 최대 관심사는요? 저는 작품할 때 사실 그 작품 말고는 다른 생각을 잘 하지 않아서 지금 어쩌면 해피엔딩에 제가 맡은 역할이 클레어라는 역할인데요.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지난 시즌보다 더 로봇처럼 또는 더 사랑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2번째. 최근 일주일간 일어난 일 중 나를 가장 신나게 한 일, 재밌었던 일은 뭔가요? 바로 어제 그 배우 정문성 씨와 연습을 하면서 연습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고 정말 생각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저희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 배꼽 빠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정문성이라는 배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드라마에서는 조금 짠한 사연이 있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재밌거든요. 다음 시즌엔 도저히 그런 면이 참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3번째. 팬들에게 들었던 응원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 저는 팬분들이 저한테 배우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울컥해요. 지금도 살짝 울컥한다. 당연히 배우니까 연기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감동적이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24번째. 전미도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남편?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저희 남편이에요. 25번째.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전미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 제가 지금 39이니까 애기 엄마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왠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게 상상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지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전미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까진 저의 오늘에 관한 얘기였는데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조금 더 알게 되셨다면 성공한 것 같네요. 그럼 멜론 스테이션 전미도의 오늘 음악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번지 점프를 하다에 나오는 혹시 들은 적 있니라는 부끄럽지만 제가 부른 곡인데요. 아마 이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이병헌 선배님과 고 이은주 씨가 출연했던 영화를 뮤지컬화한 작품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곡가와 작가가 이 곡의 작사와 작곡을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어쩌면 해피엔딩까지 가게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번지점프를 하다도 의미 있고 또 이 곡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어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멜론 스테이션 전미도의 오늘 음악. 앞에서는 저의 오늘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저의 음악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뮤지컬을 오래 해온 만큼 음악은 저에게 빠질 수 없는 일부인데요. 우선 제가 사랑하는 음악들 무척 많지만 그 가운데 저에게 존재하는 잇 노래들 몇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전미도가 사랑하는 노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본인이 테이프 혹은 CD로 이 가수의 음반은 꼭 사야 한다 해서 내 돈 주고 샀던 최초의 내돈내산 음반은 너무 옛날 시절이려나. 저 초등학교 때 사실 신승훈 선배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남자 친구가
신승우 선배님 앨범을 다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음악을 듣고 신승우 선배님 음악을 좋아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제 돈으로 다 그 테이프들을 산 것 같아요. 그 후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게 4집이었나? 그 앨범부터는 쭉 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창시절 전미도 한껏 감성 충만했을 청소년 시기 그 시절 나를 채우던 노래는 저희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윤복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친구한테 익준이가 요즘 무슨 노래를 듣냐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동물원 노래를 듣는다고 했더니 홍도가 얘는 되게 구려요 막 이러면서 옛날 노래 듣는다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딱 그랬어요. 저는 약간 옛날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이문세 선배님 노래, 조덕배 선배님 노래 이런 노래 좋아해가지고 그런 노래 많이 들었죠. 제가 정말 최고 좋아하는 곡이 이문세 선배님의 옛사랑이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무슨 감성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 도입의 저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그 시기 때 그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전미도에게 중요한 혹은 빼놓을 수 없는 뮤지컬 넘버라면 바로 이 앞에 들으셨던 혹시 들은 적 있니라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나 음역대 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가장 잘 맞는 곡이 이 혹시 들은 적 있니? 라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곡이죠. 제가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곡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버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곡을.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네 번째, 하나만 고르긴 어렵겠지만 전미도를 대변해줄 내가 사랑하는 가수, 내가 아끼는 곡이라면 너무 많은데 5분이요? 5분이죠. 뭐 앞에 나왔던 신승우 선배님도 계시고요. 이소라 선배님, 그다음에 윤도현 오빠, 이문세 선배님, 또 한 명. 전 최근에 선우정아 씨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 5분. 아끼는 곡은 옛사랑. 네. 5번째, 요즘 내가 가장 자주 듣는 노래, 꽂힌 곡이라면 앞에 제가 설명한 곡들하고 너무 다르지만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니까 저는 둘째 이모 김다비님의 주라주라를 가장 자주 듣고 요즘 꽂혀 있습니다. 가사가 기가 막혀요. 저는 회사원도 아닌데 마치 제 어떤 그런 애환을 알아주는 것 같은 곡이라서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시는지 진짜 웬만한 트로트 가수분들만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신영 씨가 대상 받을 때까지 응원합니다. 이 밖에도 제게 중요한 노래들, 전미도가 사랑하는 노래들은 훨씬 다양하고 많은데요. 이렇게 언급했던 전미도가 사랑하는 노래들, 멜론 매거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고른 노래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 오늘 저 전미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음악을 통해서 저의 오늘과 음악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오늘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 혼자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은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 또 안방에서 손안에서 또는 무대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요즘으로서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생활 속에서는 일정 거리를 지켜야 하는 때지만 멜론에서는 또 우리 마음으로는 이전보다 더 가깝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지막 질문이 있네요. 전미도 배우의 활발한 다음 행보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1위 가수로 전미도의 다음 앨범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즌2에 또 음원을 녹음할 기회를 주실까요? 감독님께서? 저희 드라마에 노래 부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도와 파라솔로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안을 한번 주시죠. 아마 오디오가 엄청 겹칠 거예요. 서로 말하겠다고 난리칠 것 같은데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합주 때 슬쩍 날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음악 공식 질문으로 이 시간 마칠까 해요. 전미도에게 오늘이란? 선물 막 이러면 좀 너무 재미없잖아요. 내 생의 마지막 순간 이러면 또 너무 우울하지? 오늘 약간 기적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전미도에게 음악이란? 평범한 순간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힘? 네, 저는 끝곡 영화 스타이즈 본 OST 중에 한 곡인 쉘로우라는 곡을 띄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요즘 저희가 미도와 파라솔 그냥 연습곡으로 이 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곡이라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지금까지 오늘 음악 전미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